존경하는 해거티 상원 의원님께 오늘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긴급한 절박함으로 무거운 영혼을 안고 대한민국 대전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김선기이고 대전감리교회에서 충실히 섬기는 49세의 권사입니다. 낮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지원과장으로 일하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밤과 주말에는 선애국TV라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약 7,200명의 구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대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70년 이상 미합 중국과의 우정으로 축복받아온 나라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비범한 일에 대했습니다. 광활한 태평양을 건너 상원 의원님의 도움을 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님에 대했습니다. 50년 이상을 목회 사역에 헌신하신 69세의 하나님의 종이시며 한미동맹과 미국, 일본, 한국 3국 파트너십을 축하하는 평화로운 집회에서 수백만 한국인을 이끄셨고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신 분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19일 현재 전광훈 목사님은 66일째 수감 중이십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이제 몸이 스스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소변줄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보조 없이 걸으실 수 없습니다. 정신은 꺾이지 않으셨지만 육체는 급속히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 의원님께서 손에 들고 계신 이 편지는 제가 전광훈 목사님의 석방을 호소하며 미국 지도자들에게 쓴 22번째 국제편지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썼습니다. 벤스 부통령에게 썼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썼습니다. 이틀 전에 저는 이 첫 번째 편지를 위스콘신의 론 존슨 상원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저는 상원 의원님께 씁니다. 미국 상원에서 거의 누구보다도 상원 의원님께서 대한민국 상황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상원 의원님은 젊은 사업가로서 도쿄에서 3년간 사셨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로 2년간 근무하셨습니다. 바로 이틀 전인 2026년 3월 17일 상원 의원님은 파크스 비즈너스에 출연하셔서 한국, 일본, 미국 간의 3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 3국 협력의 가장 강력한 한국인 옹호자가 지금 서울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원 의원님께 편지를 씁니다. 해거티 상원 의원님, 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30대 주일 미국 대사로 근무하신 상원 의원님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특별히 호소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력서의 한 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안보와 번영의 가장 중요한 세계 지역에서의 2년간의 몰입을 대표합니다. 도쿄 근무 기간 동안 상원 의원님은 동아시아 지정학의 복잡성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 영향력의 공격적 확장,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섬세하지만 필수적인 과제를 다루셨습니다. 주일 대사로서 상원 의원님은 미국 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미군을 주둔시킨 나라의 최고위 미국 관리셨습니다. 미일 동맹 강화, 공정한 무역협정 협상,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조정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일본의 안보는 한국의 안보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은 양국과의 미국 동맹의 강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상원 의원님께 현재 미국 상원 의원들 중 거의 유일한 한국 문제에 대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대사 재임 기간은 또한 미국, 일본, 한국 3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을 주었습니다. 이 세 나라 간의 협력이 지역 안정의 초석이자 중국과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벽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미국의 지역 내 동맹국들이 함께 서면 홀로 설 때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며 이 3국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7년간 정확히 이 3국 협력의 비전을 옹호하며 참가자들이
미국, 한국, 때로는 일본 국기를 함께 흔들며 70년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켜온 동맹을 축하하는 매주 집회를 조직해 오셨습니다. 저는 상원 의원님께서 무엇이 위태로운지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편지를 씁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에 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에 적대적이며 상원 의원님께서 그토록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신 삼국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거나 끊을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투옥은 이 더 넓은 패턴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상원 의원님께서 대사로 계시면서 옹호하신 가치들을 수호하는 한국의 가장 저명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침묵당하고 계십니다. 해거티 상원 의원님, 동아시아에 대한 상원 의원님의 이해는 외교적 봉사를 훨씬 넘어섭니다. 정부에 입문하시기 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젊은 컨설턴트로서 도쿄에서 3년간 살고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짧은 출장이나 현지 생활과 단절된 외교적 부임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사셨습니다. 일본 동료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일본어를 충분히 배워 나중에 일본 국회에서 전적으로 일본어로 연설하셨으며 이는 상원 동료 라마르 알렉산더가 상원 의원님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의 임명자 중 한 분인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할 정도로 감탄을 자아낸 성취였습니다. 도쿄에서의 그 3년은 브리핑 자료나 외교 전문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었습니다. 아시아 문화, 사업 관행, 정치적 역학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얻으셨습니다. 세계의 이 지역에서 관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신뢰가 어떻게 얻어지며 동맹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배우셨습니다. 냉전 기간과 그 이후 자유를 수호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많은 아시아인들이 느끼는 깊은 감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문화적 이해는 전광훈 목사님 사건과 직접 관련됩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미국의 희생이 자국에 무엇을 의미했는지 기억하는 한국인 세대를 대표하십니다. 그분은 한국 전쟁의 전투를 끝낸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3년 후인 1956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 미국의 원조와 우정으로 재건된 나라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감사는 진정하고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테네시 경제개발에서의 상원 의원님 경험은 동아시아와의 연결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브리지스톤 아메리카스, 켈소닉 칸세이 북미, 닛산 북미를 포함한 주요 일본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셨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간의 관계가 단순히 전략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어서 미국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번영을 창출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해거티 상원 의원님, 불과 이틀 전인 2026년 3월 17일 파크스 비즈너스 출연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리아 바르티로모와의 그 인터뷰에서 상원 의원님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의 상태에 대해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간의 삼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협력이 미국 동맹의 단결을 자국의 지역적 야망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중국 공산당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상원 의원님의 말씀은 전광훈 목사님이 7년간 설교에 오신 것과 정확히 일치하기에 저에게 깊이 공명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매주 전광훈 목사님은 서울 중심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 집회들의 핵심 메시지는 일관되었습니다. 한미동맹 지지, 공산주의와 그 현대적 변종 반대, 입헌민주주의 수호, 종교자유 보호. 전광훈 목사님은 상원 의원님처럼 삼국 파트너십의 강도가 지역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쓰라린 아이러니는 상원 의원님께서 미국 텔레비전에서 삼국 협력의 강도를 축하하고 계실 때 그 협력의 가장 강력한 한국인 옹호자는 서울 감옥에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수감의 스트레스로 장기가 망가져 몸에 소변줄이 삽입된 채로
전광훈 목사님은 한미일 파트너십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받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권은 친미 친동맹 목소리를 한국을 전통적 파트너들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의제에 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삼국 협력의 가장 저명한 한국인 옹호자가 자국 정부에 의해 투옥되는 동안 미국 관리들이 그 협력의 강도를 칭찬할 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긴다면 한국 시민들이 그 동맹을 수호하다가 박해받을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해거티 상원의원님, 상원외교위원회에서의 상원의원님의 직책은 대한민국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독특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미국 외교 정책을 직접 감독하고 동맹국에서의 인권과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 가치를 증진하는 책임이 있는 바로 그 기관들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국무부 및 USAID 관리소위원회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박해는 외교위원회에서의 상원의원님 업무를 움직이는 우려 안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당한 이익 밖에 있는 한국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상원의원님께서 강화하기 위해 일하신 바로 그 동맹틀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조약 동맹국에서의 종교 박해 사건입니다. 상원의원님의 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국무부에 브리핑을 요구하고 인권과 종교자유 존중을 조건으로 미국의 지원을 조절할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의 내정을 어떻게 수행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까운 동맹국이 종교 지도자들을 박해하고 친미 목소리를 억압하기 시작할 때 미국이 우려를 표명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더욱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상원의원님의 긴밀한 업무 관계는 국무부 최고위층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직접 채널을 제공합니다. 공산주의 폭정을 피해온 쿠바 이민자의 아들인 루비오 국무장관은 정치적 박해와 종교적 억압에 대한 개인적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 상황에 대한 상원의원님과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대화는 전광훈 목사님의 사건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거티 상원의원님, 저는 또한 거의 10년간의 공유된 작업과 상호 신뢰에 걸쳐 있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상원의원님은 2016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 동안 테네시 승리위원장을 맡으시며 대통령에게 테네시 92개 카운티를 안겨드렸습니다. 선거 후 들어오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중심에 놓인 엄청난 책임의 직책인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사담당국장으로 선발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후 상원의원님을 직접 지명하여 주일대사로 근무하게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상원의원들이 거의 가지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상원의원님은 단순히 대통령 정책의 지지자가 아니라 수년간의 봉사를 통해 충성을 증명한 신뢰받는 동맹이십니다. 상원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대통령은 경청하십니다. 이것은 미국의 동맹과 해외 미국 친구들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있어 특별한 책임을 어깨에 지웁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집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접근법, 한미동맹 강화, 인도태평양에서 힘을 통한 평화 비전을 축하해왔습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님의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은 전 세계에 박해받는 종교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종교 박해 사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에 투옥된 신자들을 석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셨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사건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호소드리는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1956년 3월 28일
전쟁에 참화해서 회복 중이던 한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군에 의해 일본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고 미국의 피로 공산주의 침략에서 지켜지고 미국의 원조와 우정으로 재건된 나라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광훈 목사님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자유가 지킬 가치가 있다고 믿은 이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50년 이상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회중을 목양하고 동료 한국인들에게 신앙과 성실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개신교 교회 중 하나인 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수천 개 교회의 수백만 신자를 대표하는 한국 최대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님의 사역은 교회 담벼락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서울 중심부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 집회를 조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통적 의미의 정치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예배였습니다.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모여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애국가를 부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흔들며 70년간 한국의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 된 미한동맹을 축하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7년 연속으로 전광훈 목사님은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이 이 매주 집회를 이끄셨습니다. 수십만 명의 참가자들이 평화롭게 모여 예배드리고 자유를 보호하는 동맹에 대한 애국심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나 그분의 추종자들이 일으킨 공격 행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그러나 이러한 평화적 옹호 활동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님은 한국의 연이은 좌파 정부들에 의해 끊임없이 박해받으셨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전광훈 목사님은 3차례나 체포되어 투옥되셨습니다. 선거법 위반부터 공공안전 위반까지 놀랍게도 76개의 형사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 재판은 수년간 끌었고 그분의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수사와 모든 재판과 모든 항소 끝에 전광훈 목사님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셨습니다. 76개 혐의 모두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의 패턴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권 하에서 더욱 강화되어 재개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전광훈 목사님은 또다시 체포되셨습니다. 내란 선동이라는 원래 혐의는 선정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으며 전광훈 목사님을 정부를 전복하려는 위험한 과격분자로 묘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혐의들은 면밀한 검토하에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사건의 재판장인 박지원 부장판사는 검찰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공판에서 박 판사는 혐의가 불명확하고 범죄의 구체적 실행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검찰이 전광훈 목사님의 말이 어떻게 구체적 불법 행위로 이어졌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는 공개법정에서 검찰에게 공소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소의 선별적 성격은 대검이 처음에 증거 불충분으로 전광훈 목사님과 또 다른 지도자인 신혜식 대표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권 최고위층에서 정치적 압력을 가한 후에야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영장만 승인되었고 신혜식 대표는 자유로이 남아있습니다. 해거티 상원 의원님, 이제 긴급하고 심각한 우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죽어가고 계십니다. 건강 상태는 수감 전에도 이미 심각하셨지만 66일간의 수감이 악화를 가속화하여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치가 곧 취해지지 않으면
전광훈 목사님은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이 입증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2026년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거의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OPLL이라 불리는 심각한 척추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후종인 대골화증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척추 뒤쪽을 따라 있는 인대가 점차 뼈로 변하여 척수를 압박하고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이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3차례 별도의 경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금속 나사와 판이 목에 영구적으로 삽입되어 척추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 외에도 전광훈 목사님은 여러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장기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다. 수년간의 당뇨병으로 심장 기능이 악화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는 신경 손상이 방광의 적절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인성 방광 기능 장애를 앓고 계십니다. 해거티 상원 의원님,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이제 몸이 스스로 기본적인 배설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소변줄이 필요합니다. 의료적 보조 없이 소변을 볼 수 없습니다. 방광을 배출하기 위해 몸에 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또한 사지의 통증, 저림, 쇠약을 일으키는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계십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으십니다. 2026년 1월 13일 수감 이후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영향으로 체중이 크게 감소하셨습니다. 보조 없이 제대로 걸을 수 없으십니다. 2026년 2월 27일 재판에서 전광훈 목사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듣는 모든 이를 괴롭혀야 합니다. 만일 원래 재판일인 3월 20일에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진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거티 상원 의원님, 이제 전광훈 목사님의 투옥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목격한 격동의 정치적 시기 이후 2025년에 취임했습니다. 이재명은 한국 정치의 진보 좌파 날개를 대표하며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에 회의적이고 북한 및 중국과의 관여에 공감하며 한국 공적 생활에서 개신교의 영향력에 적대적인 운동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전광훈 목사님 체포 불과 8일 후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의 정치 개입은 나라 망하는 길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해거티 상원 의원님, 이 말을 신중히 고려해 주십시오. 입헌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종교 시민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점점 더 놀라운 수사로 종교 자유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반역을 저지르는 무장 반군에 비유했습니다. 종교 시스템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나아가 범주로서의 개신교회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밭을 갈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잔돌을 집어낸다고 말했습니다. 해거티 상원 의원님, 전광훈 목사님이 큰 돌입니다. 그분의 투옥은 현 정권의 반동맹 의제에 반대하는 모든 종교적 목소리에 대한 더 넓은 박해의 길을 닫기 위한 것입니다. 해거티 상원 의원님,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박해는 고립적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원 의원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구축하시고 불과 이틀 전 칭찬하신 삼국 협력을 직접 위협하는 더 넓은 정책 패턴의 일부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전광훈 목사님이 5대 정책이라 부른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은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안보의 초석 역할을 하는 삼국 파트너십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정책은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이 법은 건국 초기부터 북한의 침투와 간첩 활동에 대한 대한민국 방어의 기초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입니다. 세 번째 정책은 주한미군 28,500명 철수입니다. 네 번째 정책은 동맹의 제도적 구현체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은 대한민국을 적대적 정보기관의 침투에 취약하게 만들 방첩사령부 폐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정책들은 함께 동맹구조의 체계적 해체를 대표합니다. 이 정책들이 상원 의원님께서 불과 이틀 전 파크스 비즈너스에서 칭찬하신 바로 그 삼국 협력을 위협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투옥은 이 의제의 일부입니다. 그분을 침묵시킴으로써 정권은 한미일 협력의 가장 강력한 한국인 목소리를 제거합니다. 해거티 상원 의원님, 한국 목사의 투옥이 경제적 파트너십 구축과 동맹 강화에 경력의 많은 부분을 바치신 테네시 출신 미국 상원 의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원 의원님께서 이루려고 노력해오신 모든 것과 직접 관련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박해는 삼국 파트너십을 뒷받침하는 바로 그 가치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간의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파트너십입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법치, 인권 존중. 이 파트너십의 한 구성원이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 동맹의 도덕적 기초가 훼손됩니다. 둘째,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박해는 이재명 정권의 더 넓은 반동맹 정책들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정당한 법을 위반해서 표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한미동맹과 삼국 파트너십을 수호하는 가장 저명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셨습니다. 셋째, 상원 의원님의 독특한 경험은 무엇이 위태로운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원 의원 중 한 분으로 만듭니다. 상원 의원님은 도쿄에서 사셨습니다. 대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아시아 정부 및 기업들과 협상하셨습니다. 세계의 이 지역에서 관계가 신뢰와 충성에 기반하여 구축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미국이 친구들을 버리면 그 배신은 잊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네시주는 동아시아와 직접적인 경제적 연결이 있어 유권자들에게 지역 안정에 대한 이해관계를 줍니다. 경제개발위원장으로 유치하신 일본 투자, 테네시 항구와 고속도로를 통해 흐르는 한국과 일본 상품, 아시아 무역과 투자에 의존하는 일자리들, 이 모든 것이 지역의 불안정으로 위협받습니다. 해거티 상원 의원님, 저는 단순히 문제만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구체적 요청을 가지고 상원 의원님께 왔습니다. 다음 조치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종교 박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전광훈 목사님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일 대사를 역임하신 미국 상원 의원의 성명은 엄청난 무게를 지닙니다. 둘째, 상원 외교위원회 업무의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종교 자유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무부 USAID 관리소위원회 의장으로서 해외에서 종교 자유를 증진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들을 직접 감독하십니다. 셋째, 동료들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종교 박해를 규탄하고 전광훈 목사님의 석방을 촉구하는 상원 결의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넷째, 전광훈 목사님의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거의 10년간의 공유된 작업과 상호 신뢰에 기반한 대통령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갖지 못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외교위원회에서의 공유된 봉사와 종교 자유에 대한 공통된 헌신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대화로 만듭니다.
6째, 가능하시다면 제가 의회 의원들이나 국무부의 한국 상황을 직접 브리핑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겸손히 요청드립니다. 해거티 상원 의원님, 저는 국가적 경계를 넘어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공동의 신앙을 공유하는 미국 성공의 신자에게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개인적 호소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상원 의원님은 보수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양육받으셨고 내 자녀에게 그 가치들을 심어주셨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상원 의원님께 단순히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직에서의 안내하는 힘입니다. 성경은 잠언 31장 8절에서 9절에서 가르칩니다.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전광훈 목사님은 감옥에서 스스로를 위해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장기가 망가져 몸에 체액을 배출하는 소변줄을 달고 그곳에 누워 계십니다. 보조 없이 법정으로 걸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원 의원님은 그분을 위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나를 돌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신 것을 보았느냐고 묻자 그분은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전광훈 목사님은 신앙과 우리나라들 간의 동맹을 수호하다가 감옥에 계십니다. 그분은 상원 의원님께서 공유하시는 가치들을 위해 고통받고 계십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해거티 상원 의원님. 중간 규모 한국 도시의 노인복지관에서 일합니다. 월급은 적습니다. 정치적 권력도 큰 재산도 유명한 이름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키보드, 인터넷 연결, 그리고 오름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이 편지들 중 하나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도달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미국 지도자들에게 22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상원 의원님이 전광훈 목사님의 생명을 구하고 동맹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해거티 상원 의원님, 이 편지를 읽어주시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원 의원님의 결정을 인도해 주시고 이 상황에서 정의와 자비의 도구로 상원 의원님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옥중서신에서 추종자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구호를 상기시키셨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 말씀들은 한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날들 동안 한국인들을 지탱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원 의원님께 이 대의에 우리와 함께 뭉쳐주시고 종교 자유와 삼국 동맹을 위해 싸워주시고 너무 늦기 전에 전광훈 목사님의 석방을 쟁취하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져가는 육체를 지켜주시고 꺾이지 않은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신속한 석방을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권위주의의 세력에 저항하고 자유들을 수호할 용기를 찾기를. 저는 미국, 일본, 한국이 함께 공유된 희생 속에 맺어지고 공유된 가치로 지속된 삼국 파트너십이 이 시험을 견디고 이전보다 더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해거티 상원 의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테네시와 국가를 위한 봉사에서 축복받으시고 아내 크리시와 내 자녀가 번영하시고 언제나 옳은 것을 아는 지혜와 그것을 행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깊은 존경과 긴급한 희망을 담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종으로 남습니다. 김선기